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대구 사랑방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맘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까요? 아마 새로운 출발 아니면 새로움 이런 단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들을 때마다 설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설렘과 함께하는 오늘 대구 사랑방은요. 새로운 배움을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시 청소년지원센터 이준기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 청소년들이 아니다. 빨리 도전하고 빨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픔을 겪은 청소년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꿈드림이라는 단어에서요. 꿈이라는 단어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꿈드림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통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를 부를 때 너무 기니까 보통 꿈드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꿈드림은 되게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만들어간다, 꿈을 이루어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온 이후에 조금 방황하기도 하고 조금 떠도는 것을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맘때쯤이면 새 학기가 또 시작되고 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보통 3, 4월 달 되게 학교 생활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려면은 한두 달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 또 그런 아이들을 잘 케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검정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지금 현재는 그런 아이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일반 청소년들은 이 꿈드림을 어떻게 좀 들어오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에서 이제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겠다건 이용 제공 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은 저희 센터로 이게 데이터, 아이들 연락처와 기본 정보가 이게 넘어오게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센터에 연락처가 넘어오면은 그 이후에 어머님들이나 청소년들 연락을 해서 학교를 그만둔 상황에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저희 꿈드림 센터를 이용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요청 전화를 보통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락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또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반 학교와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이제 부정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아침 0교시, 1교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강요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은 또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너가 원하는 너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 센터에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스스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을까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너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좋겠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이러니하게 학교를 떠났지만은 첫 번째 욕구는 공부를 시켜다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벌게 해다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놀 수 있게 다양한 체육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다오라고 말을 했고 네 번째로는 밥과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내용 네 가지의 내용들이 학교를 다니던 학교를 다니지 않던 다 10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교육 서비스, 자립, 문화, 여가라고 하는 3대 가장 큰 핵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열정을 이렇게 좀 서포트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우리 센터의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해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들으시면 이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건 해외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에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럼 올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들여서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다른 타 시도의 꿈드림 센터랑 가장 다른 첫 번째 차이점인 것 같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 대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정도의 용돈과 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학생이었으면은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급식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아쉬움들을 해결하고자 대구시에서는 좀 예산을 잡아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과 또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아마 타 지역과 가장 차이를 두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봉사라는 것 자체가 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제 성취감도 들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급식 시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 점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센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그냥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보냅니다. 아침부터 또 점심까지 같이 먹고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간 친구도 있고 또 오전엔 늦잠 자고 점심 무렵에 센터에 나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오후 프로그램을 참여하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제일 속 이야기가 잘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랑도 굉장히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은 아주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하지만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지난해 10,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아이들이 떠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학교 부적응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부적응이라고 하면은 마치 학생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적응이라고 하면은 친구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학교 자체에 또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학업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단순히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학교가 되게 큰 조직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속도에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진학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려고 선택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이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삶의 경로를 새롭게 설정을 하고 새로운 포맷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순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학기 때 학교 적응을 못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전화가 보통 와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간다고 했는데 묻는 부모님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되게 그때 부모님들이 목소리가 다급하세요. 막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가겠다, 또 학교를 그만두겠다 하는 시나리오가 부모님 시나리오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부모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무시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과잉 대응하시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거죠. 부모가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들은 다 있는 거가 기본적인 부모님들의 문제에 대응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대응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자녀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사실 지켜보고 바라봐 주는 게 제일 중요하시죠. 어차피 인생이 길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양한 문제 앞에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가 20살, 30살이 됐었을 때 그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좀 관조적이고 조금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녀가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해서 그거를 풀어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고, 아이가 너무 힘들고 심지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거나 또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될 것 같으면은 그때 부모님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이런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숨이 콱 막히는 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많은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요. 원하는 진로를 향해서 좀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계신데 꿈드림에서 멘토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꿈드림 멘토단은 두 가지 멘토단이 있는데 학습 멘토단이 있고 정서적인 멘토를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학습 멘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학업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학업적인 과외 비슷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따뜻한 이웃, 따뜻한 가족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꿈드림 멘토단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회 어른들 또 대학생들은 청소년 전화 1388로 전화하셔서 꿈드림 센터의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마 담당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른이든 다 전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 청소년 전화 1388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전화가 아니라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실 부모님들의 전화가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도 그러면 멘토단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방송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또 미디어 세상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거나 또 다양한 꿈을 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문가 멘토단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전화해야겠어요. 1388 빨리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나 이쪽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요즘 꿈드림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좀 멋있어 보이는 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바리스타를 하더라도 유니폼을 입고 하는 바리스타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처럼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꿈드림 센터에 오면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면은 여기 티브로드도 견학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 지역에 있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부터 또 목공소 다양하게 저희가 30개 정도의 연계된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30개 정도 연계된 사업장에 방문도 하고 자기한테 맞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당장 138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외에도 일반 청소년들도 좀 들을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 꿈드림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둘까 그만두지 않을까 되게 고민하고 마음을 힘들어하는 학교 밖 청소년 예비 학교 밖 청소년들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 센터에서는 예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꿈드림 센터를 이용해 보지 않고 나오게 되면은 당장 이 청소년들이 어디를 이용하거나 어디를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일차적인 목표는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지 않게 잘 막는 것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사고 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듣고 좀 바뀌거나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마음이 학교에 그냥 머물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나 어떻게 바뀐 친구들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가 참 싫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참 춥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따뜻하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소중한 줄 잘 모르잖아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도 같은데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 2명의 청소년이 좀 기억이 남는데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보통 비진학 청소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저희 센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커피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네. 커피에 관심을 가져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우리가 훈련을 한 3개월, 4개월 시키고 이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나 정직원이 됐습니다. 네. 정직원이 됐는데 자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이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안 했으면은 식품영양학과를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그 사이에 직업 훈련이나 직업 체험이 되게 청소년 후반기부터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대학 진학 이후에 굉장히 만족한 대학생을 하게 되는 친구를 저는 기억이 좀 남고, 다른 남자 학생 한 명은 기억나는 친구는 이제 저희 꿈드림 센터 초창기 때 이용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꿈드림 멘토단으로 와서 학습 멘토와 정서 멘토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저희 꿈드림 센터 선생님들이 되게 올바른 길을 간다, 맞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뒤에 말씀하신 학생은 꿈 멘토단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눈물도 왠지 흘리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해보시고 싶나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싶은데 농담이고, 그때 이제 아침 일찍 학교를 등교 저녁 늦게까지 야간 자율 수업을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참 다양한 문화 체험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던 청소년들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시절에 이 꿈드림 센터가 있었다면 관두셨을까요, 학교?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되게 그냥 조용히 무난하게 지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만두려고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작에 생겼어야 할 그런 센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과거의 청소년이랑 현재의 청소년이랑 조금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요즘 청소년들을 저는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유목민 같습니다. 유목민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유럽에 가여 있고 마음은 일본에 가 있는 것처럼 유목민 세대로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한 경험과 더 다양한 체험을 어린 나이부터 해줄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를 그만두고 유목민을 시켜라라고 하면은 되게 안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으로서 10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 바람 아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 동생도 중학생이라서 네. 요즘 청소년들 저희 때는 또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과도기 같은 것도 많이 네, 거치고 해서 꿈드림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처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편견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편견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좀 사회에서 부적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회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꿈드림 센터가 생긴 것 자체가 사회적 변화를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학교에 있던 학교에 있지 않던 간에 이들에게 제공돼야 될 서비스의 양과 질은 거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청소년들이 이 청년으로 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밑거름을 만드는데 학교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는 차이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학교가 정말 그 인식의 차이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꿈드림을 이제 이끌어 오시면서 노하우나 다양한 것들이 좀 쌓였을 것 같은데 본인만의 운영 철학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의 작은 운영 철학 또 가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작은 운영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숨고 학교 밖 청소년 부모님도 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숨어 계시지 마시고 또 사회나 또 이렇게 다양한 정치인들이나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이런 외침들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의 운영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메시지 남겨주시죠. 네, 저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그렇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은 마치 본인이 큰 죄인인 것처럼 또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를 그만둔 것은 나의 인생의 시련의 첫 번째 시련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빨리 왔다. 그리고 그 시련의 시기를 내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SOS를 치고 도움을 치고 함께 해달라고 외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SOS를 쳐야 될 곳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전화 1388로 언제든지 전화 주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사랑방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이준기 센터장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은 없지만 타이밍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정말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꿈드림의 발걸음에 밝은 꿈만 함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구사랑방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